안녕하세요. 더입니아 김영주 원장입니다. 오늘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수니코리아 한국뉴욕주립대의 입학처 공혜나 실장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부와 2부를 나누어서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요. 1부에는 수니코리아 스토니브룩에 조금 포커싱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1부에는 스토니브룩 대학교의 입학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2부에서는 생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입학 지원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지원입니다. 그래서 한국뉴욕주립대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어드미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그 메뉴에 들어오시면 첫 단계가 이제 자기의 고유 번호를 만드는 거예요. 이메일을 등록하고 고유 번호를 받는 것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 단계별로 하시면 돼요. 영어로 써져 있기는 하지만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대로 단계별로 내 인적사항 기록하고 성적표 올리고 자기소개서 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라인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입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성적입니다. 학과 자체가 이공계하고 경영, 예술 쪽, 패션 쪽 이런 쪽인데 기본적으로 미국 대학은 공부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가 내신과 성적이기 때문에 성적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미국 대학은 성적만 보는 건 아니고요. 성적이랑 기본적으로 학생이 고등학교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수상 실적은 어떠한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적인 내용들을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수니코리아 스토니브룩 지원할 때 학생부 맨 마지막에 행동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중요하게 보실까요? 중요하게 봅니다. 네. 중요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마지막으로 써주시는 코멘트, 세특이 있다면 그런 것들. 고3 학생들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학교를 잘 안 나가도 된다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특히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근데 사실 입시는 끝까지 가봐야지 알기 때문에 출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석 같은 것도 잘 챙기셔서 하시는 게 좋겠어요.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추천서가 송도글로벌 캠퍼스 내에서 유일하게 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스토니브룩 대학교인데 스토니브룩 대학교 추천서가 잘 쓰거나 혹은 한 장을 낼 수 있는데 두 장, 세 장을 내거나 이랬을 때 합격률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갈까요? 추천서는 이 학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라고 써주시는 거가 아니라면 크게 좌우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보더라인에 걸려져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성적을 봤을 때. 그러면 이 학생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추천서도 꼼꼼히 봐야 되고 생기부도 봐야 되고 하니까 추천서를 써주실 선생님을 이제 미리 정해서 선생님한테 본인 상황을 잘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천서를 내용을 잘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천서가 큰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더라인에 걸쳐 있을 때는 또 판단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학생을 예뻐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한테 잘 받으시기를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과인데요. 이과 전공에 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문과였지만 응용수학 통계학과를 지원한다든가 기술경영학과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까지만 하고 들어와도 합격이 가능하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통합과학만 공부하고 오는 학생도 있고요. 고2 때 한 과목 정도라든지 뭐 이렇게 과학을 듣고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합격은 가능합니다. 다만 들어와서 수학, 과학의 커리큘럼상 과목이 많기 때문에 들어와서 공부는 많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컴퓨터 과학이라든지 기계공학이라든지 이런 전자정보공학에 들어갈 때 어떤 학생들이 여기에 포진되어 있는지를 알다 보니까 이과에서도 수학 잘하는 친구들 진짜 많잖아요. 물리 잘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문과에서 그런 공대로 들어갔을 때 본인이 극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입시 자체는 물리나 미적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래도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결과는 나올 수 있어요. 결과는 나올 수 있는데 이 학생이 사실 버티는 거는 정말 본인의 능력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똑같은 조건을 놓고 봤을 때 어떤 학생은 물리랑 수학을 굉장히 잘했다. 그 다음에 물리 성적이 높진 않지만 물리를 들었다. 근데 그 학생이 엔지니어를 지원했다라고 하면 계열적 합성이라고 하는 걸 봐줘야 되긴 하거든요. 엔지니어를 지원한 학생들이 물리를 들었다라고 하면 좋게 봅니다. 가점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문이과 통합 지원 하실 수 있고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입시 지원서를 작성할 때 학생들이 많이들 실수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짜 기본적인 실수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이름을 잘못 적는다든지 학교를 스펠링을 좀 이상하게 적는다든지 전화를 드릴 일이 굉장히 많고요. 이메일로 소통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못 기입하게 되면 저희가 이메일을 보냈는데도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연락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인적 사항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시에서 자기소개서가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잘 쓴 자기소개서 이런 것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실까요? 자기소개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잘 쓰시는 게 좋고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근데 읽어보면 성의 없게 쓴 자기소개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피하셔서 정말 화려한 문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자기 얘기를 써주고 내가 왜 소니코리아에 관심을 갖게 됐고 내가 왜 이 학과에 지원하는지 지원 동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좋고요. 650단어 이내로 쓰는 거기 때문에 길지 않아요. 내가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진솔하게 써주시되 명확하게 동기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좋습니다. 저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있다면은 10명 모두 다 성적이 좋든 나쁜 저희는 옵셔널 에세이를 반드시 쓰게끔 해요. 고등학생 때 에세이를 쓸 기회가 많이 없어서 이런 에세이를 또 같이 쓰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학교가 옵셔널로 하고 있는 이 옵셔널 에세이라고 해서 이거는 옵셔널이니까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다 평가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쓰게 하는데 주제 선택이지 않습니까? 5개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학생 보니까 5개를 그냥 다 써가지고 그 마음을 네, 마음은 맞아요. 알겠으나 정성 점수 점수를 또 네. 노리려고 그렇게 또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 정도면은 충분할까요? 네, 하나 혹은 2개 이렇게 정도만 쓰셔도 충분하고요. 자기소개서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에세이에서 써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학생에 대해서 알고 싶고 전반적인 이 홀리스틱 리뷰를 통해서 학생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자기소개서를 잘 쓰거나 에세이를 잘 쓰면 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하니까 잘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요. 에세이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떤 포인트를 써야 될까 이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역경을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자기소개서들이 있어요. 에세이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럴 때 어떤 역경을 겪었는지를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그 역경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웠는지에 대한 언급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역경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우울증이 있었는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전반적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극복을 했고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그 극복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 팁들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2025년도 봄학기 입시 끝나시고 혹시 이런 점들이 좀 또 달라졌구나 라고 혹시 느끼신 게 있으실까요? 2025년도는 특히 저희가 학생 성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교들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자사고, 특목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도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왔고 지원자의 규모로 봤을 때 저희가 한 번도 지원해보지 않았던 학교들이 40군데, 50군데가 이제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뉴욕주립대학교가 더 많이 또 알려지고 관심도도 더 높아졌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성적도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항상 합격률을 95% 이상을 항상 잡고 있었어요. 이번에 93%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원인이 다 스토리브룩에서 나왔더라고.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정말 이거는 이제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경영학과가 너무 빨리 자리가 찬 것 같아요. 스토니브룩에 유일하게 수능 전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런 전형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네. 과연 수능을 보고 나서 12월 달에 수능 점수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이건 여간잘에서는 이걸로 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이 스토니브룩 대학교의 뭐 예를 들어서 공대라든지 컴퓨터과학 이런 전공들은 자리가 있다고 점수가 낮아도 뽑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확실히 어느 정도 성적대가 되지 않으면 아예 애초에 뽑질 않기 때문에 자리가 좀 남아있나요? 이런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자리가 있어도 성적이 안 되면 안 뽑는 게 이제 미국 대학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이 서운하시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희 뉴욕주립대학교를 꼭 지원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좌절하지 마시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더하임 유학이나 아니면 저희 입학처에 전화하셔가지고 네. 또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대학은
대학은 early actio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시기에 지원했을 때의 베네핏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뉴욕 주립대학교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early action 데드라인이 끝나기 전에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봄학기 때 지원해서 불합격 받은 우리 06년생들이 지금 가을 학기를 좀 보완할 거 보완해서 맞습니다. 이미 합격증이 네네. 나왔습니다. 네네. 네, 좌절하지 마시고 지원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자 중에서 이번에 좀 기억에 남는 지원자가 좀 있으셨을까요? 요번 이제 2025년도 봄학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학생이 3번을 지원을 해서 3번째 합격을 했어요. 첫 번째는 프로비저널로, 그러니까 조건부 입학으로 이제 지원을 했는데 디나이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2학기 성적 가지고 좀 더 보완해가지고 또 지원을 이제 또 했어요. 근데 또 떨어졌어요. 그 3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영어 시험도 보고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3번째에 수능 성적과 영어 성적으로 해가지고 레귤러로 합격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 친구의 끈기,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런 표현 있지 않나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네, 중꺾마, 네, 그거를 몸소 보여준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합격증을 주면서도 굉장히 기뻤고요. 고마웠어요. 저도 상담하면서 많은 학부모님께서 한 번 떨어지고 나면 두 번째 때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오늘도 증명됐지만 떨어지고 나서 그게 불이익이보다는 오히려 지금 긍정적인 면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완한 점을 올린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07년생 이제 고3 올라온 친구들이에요. 2026년도 봄학기 입시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봄학기 입시가 이제 정책상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요. 지원 시기가 조금 뒤로 한 2주 정도 밀렸습니다. 작년에는 7월 중순부터 봄학기 입시 원서를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8월 4일까지 받고요. 숨가쁘게 쭉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월 말까지, 1월 30일까지 이제 국내 대학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까지 1월 말까지 받습니다만 어쨌거나 1차 지원 기간 안에 들어오시는 게 좋겠고요. 수능까지 끝까지 보고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수능 점수가 나오자마자 지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7년생들 황금 복돼지띠들이에요. 20년 전에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 복돼지띠들이라고 해가지고 2007년도에 출산율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고3 학생들이 전년도 대비 많습니다. 또 재수생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입시가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준비 잘 하시고 뉴욕주립대학교를 함께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기 지원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캠퍼스 내에서 수니코리아 스토니브룩 대학교한테 좀 저는 감사했던 부분이 입시생 입장으로서 수시를 이제 원서 접수하는 기간이 9월달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 7월 15일 그러니까 7월 중순에 어플리케이션을 넣고 그리고 나면 이제 8월 중순에서 9월 전에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도 그러면 수시 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희는 결과를 굉장히 빨리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좀 빨리 움직여서 수시를 쓰기 전에 결과를 받아놓고 안정된 마음으로 또 국내 수시를 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드리거든요.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요. 미국하고도 굉장히 빨리 소통을 해서 결과를 한 달 안에 8월 말 안에는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학팀들 엄청 고생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는 또 들어가는 거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이렇게 네. 희망적이게 네. 말씀해 주시지만 네네. 이번에 봄학기 입시하면서 산업의 트렌드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 저희 좀 느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전통적으로 국내 학생들이 특히 공부를 잘하는 이과 학생들이 다 의대를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대 지원이랑 이런 것까지 이제 잘 안 됐을 때 다 컴퓨터 사이언스만 사실 하려고 했었는데 요번에 저희가 기계공학과하고 전자정보공학과 학생들이 지원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것이 꼭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기계공학이랑 전자정보공학 위에 다 컴퓨터 기술이 얹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해도 무방하고 이제는 컴퓨터 사이언스 부분이 AI 이런 것 때문에 10년 후에도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학문이 연속적으로 이 방향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산업과 굉장히 융합되고 가는 이런 트렌드를 보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굉장히 고무적이고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소식 하나 전달드리자면은 스토니브룩 대학교 기계공학과 4학년을 마치는 졸업 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대학원을 썼습니다. 저희랑 함께 준비를 했는데요. 미시간 대학교의 기계공학과와 그리고 텍사스 A&M의 기계공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대학들이죠. 굉장히 좋은 네네. 대학들 합격이 되었고 이 친구가 열전도를 배우고 이랬는데
했는데 에세이 내용이랑 이런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다뤘던 내용 또한 AI를 담겨 있는 기계공학이었습니다. 기계공학과도 컴퓨터과학에 대한 부분들이 맞습니다. 반드시 네네.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깨알 자랑을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입시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2028년도 대입이 개편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소니코리아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도 벌써부터 또 상담받으시는 분들 실제로 있으신데요. 이 학생들을 위한 입시적인 부분, 어떤 부분을 준비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지금 대학들마다 2009년생들을 받기 위한 준비가 난리예요. 그리고 아직 교육부에서 방향도 사실은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거든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기존에 한 2등급 학생들까지 다 1등급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1등급은 굉장히 이제 많아지긴 했지만은 대학 입장에선 그러면 이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될 것이고 2등급 학생들은 2등급 학생들대로 내가 이 등급을 가지고 서울 수도권 내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게 이제 가장 고민이실 거예요. 명백한 것은 원점수는 있습니다. 등급은 이렇게 폭넓게 간다 하더라도 원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점수를 활용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대학들은 또 학생들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면접이 강화될 것이고 또 생기부라든지 이런 것도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미국 대학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고1 학생들에 대한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걱정들 많으실 텐데 지금 성실하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계속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소니코리아에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평가를 할 것이고 저희 학교는 내신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원점수가 높지 않은데요. 다 반영을 해주실 거고 현실적이게 반영하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영어에 대한 준비는 어학 점수가 예전에는 조건부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문턱이 높지가 않다 보니까 조건부로 지원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이젠 또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조건부에서 매력을 좀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학 점수는 어느 정도 또 준비해야 되는 포인트들도 맞습니다. 있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입시에 대해서 공연아 실장님과 말씀을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는 생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시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